네, 17년도 18번 문제이겠습니다. 러시아 검사의 구조적 요약지를 작성하는 3단계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적 요약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상단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구조적 요약지 하단부가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이제 보호화 과정을 처음에 하나씩 이응질, 인형 8단계식으로 쭉 우리가 반응을 기록 보호화를 하죠. 여기에 이제 점수 계열을 기록하는 겁니다. 1단계가. 점수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응 영역, 영질, 인형, 내평, 특조에서 뭐 특별 점수, 조직화 점수 등등 8단계로 이렇게 보호화를 한다는 것이 1단계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점수 계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구조적 요약 상단부, 하단부 이거는 지금은 말이죠. 이 컴퓨터로 전산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쭉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일일이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주로 이제 반응 빈도, 처음에 계열 기록표를 따라서 전체 그 반응 빈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 요약 하단부에는 여기나 비율이나 백분율, 산출한 점수, 이런 것들을 요 7개 단계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핵심 영역, 정서 영역, 대인관계 영역, 그 다음에 관념 영역, 통제, 중재 영역, 처리 영역, 자기 지각 영역,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로 보시고,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일단 이걸 이해를 하시라고 이 도표를 여기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채점 단계가 있고 종합 단계가 있고 분석을 합니다. 채점은 바로 점수 계열 기록입니다. 처음에 검사를 해서. 그럼 내담자의 반응 순서에 따라 반응들을 기록하면서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약간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러시아 검사의 구조적 요약지를 작성하는 3단계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쓰는 과정은 1번 점수 계열 기록, 2번 구조적 요약 상단부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구조적 요약 하단부. 이렇게 쓰면 질문에는 맞긴 맞아요. 그래도 뭔가 조금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내용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이거는. 점수 계열 기록은 반응 순서에 따라 반응들을 기록하면서 보호하는 과정이다. 구조적 상단부는 구조적 요약의 상단부의 반응 빈도를 기록합니다. 위에서 각각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반응이 몇 개고 그 다음에 흔한 부분 반응 D가 몇 개고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조적 하단부는 이 상단부에 반응 빈도를 기출하여 비율, 백분율, 가중 점수 등이 정해진다. 이 점수를 기초로 7개 군집이 분석된다. 이 내용까지를 기억해 주시는 것을 저는 좀 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3단계를 쓰시오 하는 거는 너무 간단해서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안 합니다. 전산으로 이렇게 딱 해주니까 편하죠. 17년도 19번 문제입니다. 러시아 검사의 결정인 기용에서 VF, FV의 명칭과 채점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V는 순수 차원 반응, VF는 차원 형태가 되겠죠. 반응이고 FV는 형태 차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음영의 특징이 형태를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차원이나 깊이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VF는 1차적으로 음영의 깊이 차원을 먼저 지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음영이나 깊이가 이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요? 2차적으로 형태를 지각하는 이 반응을 바로 VF 반응이라고 합니다. FV는 반대예요. 먼저는 형태 반응이 결정되니 저게 형태가 뭐다? 그 다음에 음영이나 깊이 차원을 나타내는 2차적 결정 요인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1차고 그 다음에 2차, 1차, 2차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순수 차원 반응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원이나 깊이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인이 제일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년도 12번 문제입니다. 러시아 검사를 설명하는데 연령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령을 뭐 하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령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필기 때도 많이 했지만은 규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규준은 원래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집단 내 규준이 있습니다. 집단 내 규준이 있고, 그 다음에 발달 규준이 있습니다. 발달 규준. 우리가 집단 내 규준은 100분위 표준 등급에서 100분위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로 하죠. 지점수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등급이라고 해서 스테나이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필기 때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또 발달 기준이 있습니다. 뭐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 연학선이라고 해서 연령 기준이 있고 학령 기준이 있고 서열 기준이 있고 언어 발달 기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규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까요? 상대 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뭐 러시아 검사뿐만 아니라 웩슬러 지능 검사라든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이제 집단 내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발달에 맞춘 그 규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서 규준과 발달을 기억해 달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유는 해석의 과정에서 연령에 따른 규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발달 단계에 따라서 또 어떻습니까? 규준이 다르니까 이런 것을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을 하는데 채점을 하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설명한다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해석한다 이렇게 되겠죠. 해석을 할 때 단순한 어떤 점수만 비교할 게 아니고 똑같은 그 반응이라 하더라도 규준에 따라서 연령에 따른 규준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연령이라도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뭐 20세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발달 단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라 해서 요 내용을 기억을 이제 해서 초점을 해서 말이 되도록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이죠. 이거 외우지 말고 규준 발달 이걸 모르고 내 나름대로 한번 그 메모지 한번 써보십시오. 일단 써보는 게 좋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실기는 뇌를 고프게 해야 됩니다. 뇌를 고프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한참 생각하는 호기심을 잔뜩 한 상태에서 그때 입력이 톡 돼야 이게 내가 뭘 고쳐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걸 두 번째 하면 또 이 내용과 조금 의미가 다를 거예요. 꼭 이대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의미가. 그럼 서너 번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문장이 완성이 돼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을 해 나가면 되겠네요.
19번 문제입니다. 러시아 검사에서 주지와 지표에 사용되는 반응 내용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죠. 일단 주지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어떤 그 정서적 반응을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통계를 하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임상심의사 필기시험에 떨어졌다. 정서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주지화를 이렇게 방어 기제를, 이게 주지화가 우리가 방어 기제도 있지요. 방어 기제를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떨어져도 괜찮아. 왜? 통계적으로 필기에 합격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30%밖에 안 돼. 안 되니까. 뭐 내가 70% 들었다. 이거 뭐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 어떤 지식적인 내용으로 이러한 자기의 점수를 관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주지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주지화는 이제 수리A입니다. 수리A예요. 주지화는 수리A, 3A입니다. 처음엔 AB, AB 같으면은 abstract해서 이게 추상적 내용의 말, AB가 되고, 어, Y는 anthropology에서 여기 인류학입니다. 인류학. 마트는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추상적 내용은 2배를 해줍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반응 내용 세 가지를 쓰라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공식이에요. 요거는 주지화 지표 공식이고, 위에서 봤다시피 이거는 구조적 요약 하단부 관련 명령에 그렇게 있어요.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답을 쓸 것은 내용 세 가지를 쓰시오 했으니까 첫째 AB에서 추상적 내용 이렇게 쓰면 됩니다. AY 해서 요거는 인류학 이렇게 AB에서 추상적 내용, 아트 예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학 같으면은 그 반응의 화살 촉으로 본다든가 촉배로 본다든가 선사시대 도끼로 본다든가 이런 게 되고, 아트는 뭐 예술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그 반응이다. 요것이 이제 주지와 지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3A인데 전부 다 그 반응수를 보태주면 되는데, 단지 AB, 즉 추상적 내용은 그 반응수에다 어떻게 해요? 2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그 자아중심성 지표도 3R로 하는 것은 반응은 3배를 하고 플러스 뭘 합니까? 쌍반응을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쌍반응은 그냥 숫자대로인데, 어때? 반응은 3배를 하고 전체 반응수로 나눠준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자아중심성 지표 그 계산법이 되지 않습니까? 주지와 지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러시아 검사의 발달질 정의와 평가 기준을 설명하시오 했죠. 우리가 반응 영질 인형은 일단 뭐 중요합니다. 반응 영역, 발달질, 인은 결정인, 형태, 질 이렇게 되겠죠. 전반부 요 네 개는 충분히 좀 익혀 놔야 될 겁니다. 특히 뭐 결정인은 참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17개 이렇게 되니까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내평 조터. 요 8단계는 하면서의 반복해서 익혀 놓으면 되겠습니다. 발달질의 정의를 써야 되겠죠. 수검자가 정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분석하고 통합하는 데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조금 더 넣으면은 반응 영역의 내용, 반응에서 의미 있는 조직화나 통합 정도는 얼마나 사용되는가를 알려준다.
중요한 건 통합입니다. 통합. 예. 통합이라는 말이 얼마나 통합을 잘했는가, 요게 하나의 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 평가 기준은 인제 플러스 되면은 이게 통합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O는 보통 반응입니다. 그다음에 V와 또 슬래시 플러스는 이거는 모통합 반응입니다. 그다음에 V는 모반응, 모혹하는 것은 베이그 모호하다는 뜻이죠. 요 그 줄인 그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쓸 때 플러스해서 통합 반응 이렇게 쓰고, 그다음 O에서 보통 반응, V 슬래시 플러스해서 모통합 반응, V 해서 베이그 모 반응, 요렇게 평가 기준을 요렇게 한다. 요렇게 쓰면 되고, 요건 설명이니까 굳이 이것까지는 답안지에 기록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은 요 내용을 어떤 게 통합이고 어떤 게 모인가 이해하시는데 그 도움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발달질은 통합을 가지고 초점을 쌓아서 통합했나 보통했냐, 그 다음에 모통합 반응이냐 모반응이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주사적 검사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특징 3가지 이렇게 나올 때는요, 장점과 단점 아니고 그냥 특징 3가지 쓰라고 하면은 장점 3가지 쓰면 됩니다. 장점 3가지. 우리가 앞에 했던 문제죠. 독방풍. 투사니까 독방풍. 내 몸이 타상, 다쳤다. 독방풍 신타상에서 장점이고 단점 3가지가 되죠. 독방풍 이 내용은 앞에 했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으로도 출제가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를 이렇게 익혀 놓으면은 몇 문제가 나올는지 몰라도 약 뭐냐면 반 이상은 이 로시아 검사를 에서 점수를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반 이상. 뭐 반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점 내외가 될 거예요. 로시아 검사에서 10점 내외는 반드시 취득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어떤 데는 많을 땐 5문제 나오고 적을 땐 2문제 나오지만은, 근데 문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배점이 중요해요. 2문제라도 배점은 하나는 10점짜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할 때 최소한 뭐냐면은 러시아 검사 비중이 20점이 됩니다. 20점 이상 돼요. 이 중에 반을 내가 10점을 획득한다 이상을. 나머지는 부분 점수를 또 어떻게 해요? 취득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분 점수는 그야말로 내 머리를 짜서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다.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재료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기본 재료가 됩니다. 뭐 요리를 맛있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재료가 많으면은 내 선택폭이 넓지 않겠습니까? 19년도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검사 1번 카드를 본 내담자의 반응이다. 채점을 하시오. 1번 카드부터 10번까지 그 이미지는 카페에 그 교재와 더불어서 올라가 있죠. 박쥐 같은 그 모습이 양쪽에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 반응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날고 있는 박쥐 같아. 여기가 얼굴이고 몸통이다. 색깔은 검고 시꺼멓다. 박쥐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 같다. 조직화 점수 전체 1.0, 인접 부분 4.0, 비인접 부분 6.0, 흰 공간 통합 3.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인제 반응을 보고 채점을 할 때는 일단 그 채점 기록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럼 항상 다시 반복을 합니다. 영질이가 만든 인형이 내 인형을 내가 평가해 보니까 쪼끔 특수하더라. 요렇게 해서 항상 요 8 단계 이렇게 계열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뭐가요? 반응 영역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 발달 질이 나오고 그다음에 결정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형태 질이 나오고 그다음에 반응 내용이 나오고 평범 반응이 나오고 조직화 점수와 특수 점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1번 카드는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채점을 한번 해 보자고요. 처음에 인제 반응 영역이죠. 반응 위치, 반응 영역은 어떻습니까? 전체가 날고 있는 박쥐 같다 전체로 보았지 않습니까? 전체로 보았으니까 왔다 뚝섬에서 부분 반응이 아니고 W가 되는 것이에요. 반응 영역은 전체로 반응을 했다. 그다음에 발달질을 보면은 우리가 1번 카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뭐 보통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호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발달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문제 4가지 종류 보았죠. 통합, 보통, 그다음에 모호, 통합, 그다음에 모호 이렇게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날고 있는 박쥐 같고 여기가 얼굴이고 몸통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보통에 해당이 됩니다. 발달질은 보통이고 영질인 이제 결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결정인에 보면은 처음에 색깔은 검고 시꺼멓다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컬러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몸통을 먼저 봤으니까 형태를 먼저 봤어요. 몸통을 먼저 보고 형태, 박쥐 형태를 보았는데 그 내용이 검거나 희거나 이렇게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색, 흰색, 검정색을 할 때는 우리가 무채색 반응이 되겠죠. FC 원래 이게 이 C를 무채색을 뭐 C 콤마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C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FC 프라임이 됩니다. FC 프라임. 그런데 결정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박쥐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 같다 해서 동물 움직임이죠. 동물 움직이니까 동물 움직임은 FM이 됩니다. 근데 이게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박쥐가 스스로 날아갔죠. 날려지는 게 아니고 날아가고 있다. 능동이니까 능동은 스몰 a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에는 이렇게 이제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질 인형, 그 다음에 내용이죠. 반응 형태 질이죠. 형태 질은 여러분들 교재 그 6페이지부터 쭉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형태 질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우수하고 정교하다. 이게 잘못하면 이 발달질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형태 질에서 플러스는 우수하고 정교하다가 되고 그 다음에 O는 보통입니다. U는 드문이고 마이너스 이것은 왜곡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를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형태 질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박쥐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 같다. 보통의 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반응 내용도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그게 종류가 꽤 있습니다. 반응 그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내담자는 전체가 날고 있는 바퀴바타 해서 동물 전체 모양을 봤을 때는 A는 전체 반응이 동물 전체 모양을 할 때는
A가 됩니다. 이 종류가 꽤 있거든요. 아까 했던 주지와 했던 뭐 예술, 뭐 그다음에 인류학 뭐 이런 것 등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나와요. 특히 뭐 식물, 뭐 자연, 뭐 구름 이런 등등 지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교재를 보시면은 전체 모양을 할 때는 반응은 A가 됩니다. 라지 A가 되고 그다음에 반응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 평범 반응이에요. 평범 반응은 지금 이게 1번 카드인 경우에 그냥 특이한 게 없어요.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 반응은 그냥 P라고 합니다. 평범하게 반응을 했다. 이것도 물론 교재에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범 반응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P라고 합니다. 어떤 거를 평범 반응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교재를 보시면 돼요. 교재 9페이지, 10페이지 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과 점수는 여기 나와 있죠. 요 내용은 환산표가 있어요. 교재표에도 그 환산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1.0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오면 이건 이제 1.0입니다. 조직과 점수는. 자, 여기 반응에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특수 점수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질, 인형, 내평, 조특을 가지고 이렇게 채점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쓰는 건 요거예요. 이렇게. 반응 영역은 전체고 발달질은 보통이고 형태를 먼저 보고 무채색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박쥐가 날고 있다니까 동물 운동, 능동이죠. 그 다음에 형태질은 보통이고 반응 내용은 동물 전체 모양이고 이거는 평범 반응이더라. 그 다음에 조직과 점수는 1.0이고 특수 점수는 해당이 없으니까 그냥 넣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또 이 문제가 나오면 1번 카드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약간 뭐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영질 인형까지는 요거를 맞추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래도 5점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점수라도 만약에 변형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익히면 되고 뭐 이 출제를 복잡하게 내면은 거의 전문가 영역입니다. 물론 임상심의사 1급이 전문가 영역입니다만 임상심의사 1급 전문가하고 러시아 검사 전문가하고는 또 다른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실제 한번 채점을 했던 과정을 이렇게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구조적 요약 상단부 나오고 하단부 나오죠. 이 상단부에는 뭘 합니까? 각각의 반응 숫자를 W에 대한 반응 숫자 요 1번 카드고 1번 카드부터 10번까지 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오죠. 숫자를 반응 숫자를 적는 게 구조적 요약 상단부가 되고 이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구조적 요약 하단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도 17번 문제입니다. 러시아 검사에서 주지와 지표 계산 공식을 쓰시오 했죠. 앞에 답문했죠. 주지와 지표는 수리 A인데 추상적 이 사고가 두 개 플러스 하여튼 예술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학이라고 했죠. 인류학.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했던 그 복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9번입니다. 투사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각각 두 가지씩 쓰시 이렇게도 나오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독방풍, 신타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20년도 13번 문제입니다. 러시아 검사에서 연령과 상이한 환경, 상이한 특성 등이 있다. 러시아 검사 시 연령 차이에 따라 같은 반응이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동 러시아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임상가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4가지 서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4가지 서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저 문제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빨갛게. 왜냐하면 이 자체가 힌트가 됩니다. 4가지니까 이 3가지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마지막에 통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때는 말이죠. 이 문제가 문제에 뭐냐면 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연령이니까 러시아 검사의 채점과 해석 시 연령에 따른 기준을 잘 익혀야 된다.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발달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아동의 성격 발달과 정신병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서 우리가 앞에 18년도 12번 문제 봤죠. 규준과 발달에 대한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아동의 상이한 환경과 상이한 특성, 환경과 특성이 나옵니다. 환경과 아동의 상이한 환경과 상이한 특성상의 변화 요인과 안정 요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내용은 보시면 되고 이걸 우리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은 뭐냐면 처음에 연령,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보면은 검사를 우리가 할 때 해야 되는 게 규준과 발달이라고 했죠. 연령 기준과 발달 기준. 여기에 연령 기준과 발달 기준을 생각을 해 주시고 집단 내 기준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쩌다 보면 여러분들 뭐 하나가 생각이 안 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 3개밖에 생각이 안 난다. 예를 들어서, 2번이 만약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은 요걸 나누면 됩니다. 즉,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아동의 상이한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동의 상이한 특성상의 변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걸 둘로 나누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실기 시험의 하나의 그 융통성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만 써야만 이 정답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써도 얼마든지 득점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